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수행평가를 위한 영상입니다. 만들까 안 만들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수학 수행평가 처음이기도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상은요, 나는 이미 다 알아, 이해 다 했어 하시는 분들은 딱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앞부분이랑 맨 뒷부분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만 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 까먹었다. 아니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스킵해서 보셔도 되고요. 복습은 복습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듣다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질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양한 예시를 보고 싶다, 그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영상들 다 공개로 돌려놓았으니까 해당되는 범위 영상 다시 한번 봐주세요.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문제들은요,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문제들은요, 각 내용, 우리가 같이 했던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이 필기 열심히 한 거, 각 내용의 첫 번째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100점이야, 요것만 보면 이제 이 문제들만 공부하면 돼, 가 아니라 각각의 유형들 복습하는 것, 내용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거니까 꼭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지수법칙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거나 거듭제곱을 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지수끼리 어떤 특정한 규칙, 법칙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통해서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얼마예요? 그죠? 거듭제곱끼리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라 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는 2의 7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처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형태야. x6의 전체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니? 그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x의 6, 3, 18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준다 라는 규칙이 있어서 5의 4제곱 빼기 5의 4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은 4에서 2를 뺀 5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나눴을 때는 뭐가 좀 특이했어. 만약에 이렇게 지수끼리 같을 때, 아니면 앞에 지수가 더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빼서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했었어? 같은 것끼리 나누면 1이다 라는 거 했었고, 뒤에 게 더 크면 2와 4의 차이 분의 1, 5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간단한 거 해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약간 살짝 복잡한 곱한 거에 몇 제곱, 요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어. a 세제곱에 4제곱, b 제곱에 4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얘는 얼마였어? a 세제곱에 4제곱, b의 제곱에 4제곱이니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둘이 곱해서 3, 4, 12, 2, 4, 8, a 12제곱, b 8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몇 분의 몇에 몇 제곱, 이런 건 어떻게 했었어? 얘도 똑같이 분모의 전체제곱, 분자의 전체제곱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던 것도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의 전체제곱. 근데 얘도 거듭제곱이니까 8의 제곱에다가 x5의 제곱해서 8의 64 x 10제곱,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법칙을 넘어가서 뭐에 대해서 했냐? 바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항식은 이렇게
항이 하나인 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했냐. 일단 다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어? 끼리끼리 했었습니다. 개수끼리, 문자끼리, 끼리끼리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끼리끼리 하려고 보니까 2a 곱하기 5b 누가 끼리끼리야? 그죠? 개수, 숫자끼리, 문자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숫자끼리 계산하면 2, 5, 10이고 a랑 b는 둘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x제곱 곱하기 x5제곱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가 있으면 얘네도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해줬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했어? 나눗셈은 항상 똑같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끼리끼리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12a 5제곱 b제곱 나누기 3a 세제곱 b,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나? 그죠? 얘는 나누기를요 곱하기로 바꿨어. 나누기 네모는요 역수 위아래 뒤집으면요 12a 5제곱 b제곱 곱하기, 그죠? 3a 세제곱 b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그 뒤에는 계산이었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건 예전에 같이 했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계산하면 3이랑 10이 나눠서 4, a 세제곱분의 a 5제곱, 위에 a 2개 남고요. b분의 b제곱, 위에 b가 하나 남아서 답은 4a 제곱 b였다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자,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같이 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같이 했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은요 어떻게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뭐라는 게 국룰이라 그랬어? 괄호를 푸는 게 국룰이라 그랬죠. 그래서 괄호를 푼 다음에 끼리끼리 했었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푼 다음에 끼리끼리 했었어.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뺄셈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3a 빼기 8b 더하기 마이너스 7a 더하기 9b, 얘네 끼리끼리 하면 어찌 되니? 끼리끼리 하기 전에 괄호 먼저 풀어야겠죠. 앞에 괄호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뒤에 괄호는요, 이 앞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 7a에도 플러스 9b에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뿔마마 뿔뿔뿔 해서 이렇게 괄호가 풀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틀리다고 할 거야.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A끼리 계산하면 3 빼기 7에서 마이너스 4A, B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 해서 플러스 B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뺄셈도 마찬가지로 했었어. 괄호를 먼저 풀어줬어. 앞에 괄호는 그대로 풀릴 거고요. 뒤에 괄호, 요거 이때 되게 조심하라 했어. 이 마이너스를 3x에도 마이너스 9y에도 플러스 1에도 싹 다 곱해줬어야 됐어. 그러면 얘 뭐셔? 앞에 괄호는 그대로 있고 뒤에 괄호는 마뿔 마, 마마뿔, 마뿔 마, 이런 식으로 부호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아니지. x는 x끼리, y는 y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나의 세트는 부숫이라 그랬어. 부호, 숫자, 문자, 부숫. 자, 그러시면요, 없어지는 줄 알았네. 얘네끼리끼리 계산을 하면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9는 플러스 4, 10 빼기 7은 플러스 9.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었냐? 괄호를 푸는 순서였어요. 자, 괄호가 여러 가지 괄호가 나올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소괄호, 둥글둥글한 소괄호 먼저,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중괄호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각진 대괄호를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은 뭐 먼저 계산해야 돼? 요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소괄호 먼저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얘 앞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3의 2에도 플러스 8에도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뿔마마 뿔뿔뿔 해서 소괄호가 이렇게 풀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중괄호를 풀어도 되지만 먼저 끼리끼리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를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8a 2b 더하기 4b는 더하기 6b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중괄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8a에도 플러스 6b에도 곱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말이 너무 빠른가? 마마뿔 마뿔마 한 다음에 끼리 계산을 해주면 요거다, 이 답이 나온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했냐? 계속 다항식 계산했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한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얘는요, 전개해서 해준다 라고 했었어. 무슨 얘기냐? 자,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혼자 있는 놈을 얘한테도 곱해준다 라고 했었죠. 분배 법칙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시면요, 혼자 있는 놈이 누구야? 6x를 마이너스 2x에도 플러스 3y에도 마이너스 4에도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6x랑 마이너스 2x랑 곱하면 뭐야? 6, 2, 12, x가 2개. 근데 뿔마마 6x랑 3y랑 곱하면 6, 3, 18, xy 6x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6, 4, 24, x에다가 뿔마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를 했으면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나누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나누기가 나오면요, 뭐든지 간에 곱하기로 바꿔준 다음에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일단 나누기가 나왔다.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곱하기로 바꿔준다 라고 했어요. 곱하기로 바꿔준다. 그럼 2a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겠죠? 자, 그러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는 이제 혼자 있는 애를 앞에도 뒤에도 곱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2a분의 1을 8a 제곱에도 곱하고 2a분의 1을 마이너스 4a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뒤에는 계산이니까 바로 할게요. 8이랑 2를 약분하면 4고요. a제곱이랑 a 지워주면 a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4랑 2 약분하면 2고요. a 약분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답은 4a 빼기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등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 식에 대입을 했어요.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지? 보시면요, 자, 식의 대입입니다. 우리가 문자에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식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대입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뭐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뭐뭐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문자만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을 대입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A가 3B일 때 4A 더하기 B를 B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B만 남게 하고 싶어. 그러면 A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사라지게 하면 돼? 무조건 없애면 안 돼. A 대신에 3B를 넣을 수 있구나 라는 정보를 보고 A 대신에 3B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4A 더하기 B에서 A를 없애려면 A 대신에 3B를 곱해줬었어.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러면 4, 3, 12 더하기 B에서 13B다. 이렇게 B로만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때 할 때 다른 예시들 할 때 뭘 되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요, 이 덩어리를 A라는 덩어리를 3B라는 덩어리로 넣어준 거니까 괄호 꼭 쓰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니까 괄호를 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A가 4B 빼기 1이야. 근데 4A 더하기 B를 B의 식으로 나타내래. 그러면 A 대신에 4B 빼기 1을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괄호를 꼭 써줘야 된다 라고 했던 것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대망의 뭐야? 부등식도 나왔었죠. 자, 부등식은요, 말 그대로 부등호가 있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팩맨 같은 거? 팩맨 알라나 니네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이 기다란 문장을 간단한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x에다가 4를 더한 후, 그냥 그대로 할게 했으니까 x에 4를 더한 후 곱하기 3, 3배하면 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다 라고 했었어. 근데 그런 부등식에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 있었어. 어떤 성질이 있었어? 그죠? 뭐 어떤 조작을 하든지 간에 항상 부등호가 그대로였었는데, 언제 부등호가 바뀌었어요? 언제? 그죠?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 라는 거 꼭 기억해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5a 빼기 3, 5b 빼기 3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했었어? a를 5a 빼기 3으로, b를 5b 빼기 3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a를 5a로 만든 다음에 5a 빼기 3으로 만들면 됐었죠. 그러면 a랑 b가 5a, 5b가 되려면 어떤 조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양변에 곱하기 5를 했었어. 근데 곱하기 5를 하면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니까. 그 다음에 5a랑 5b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5a 빼기 3, 5b 빼기 3은 누가 더 크니? 5a가 5a 빼기 3이 되려면 양쪽에 뭐 해줘야 돼? 빼기 3을 해줘야겠죠. 그럼 3을 빼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더하거나 빼는 거, 어떤 양수든 음수는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부등호 방향 언제 바뀌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 라는 거 꼭 기억해둬라 라고 했었죠. 이렇게 부등식을 알아본 다음에 뭐 했었냐면, 그래요,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을 같이 봤었습니다. 오잉? 1차 부등식을 같이 봤었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은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1차 부등식은 그거야. 말 그대로 1차식인 부등식. 몇 x 더하기 몇은 뭐 부등식, 약간 요런 형태. 보라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요런 형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했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모두 왼쪽 좌변으로 이항했어. 모두 왼쪽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줬죠. 모두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항한 얘가 1차식인지 아닌지, 1차식이 맞으면 얘는 1차 부등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얘 보면 4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1차 부등식인가 아닌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무조건 모두 왼쪽으로 다 넘겨보라고. 좌변으로 이항해보라고. 그러면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9 이항하면 4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상태에서 얘가 1차식이니? 1차식이죠? 뭐 몇 제곱은 없고 x 이렇게 딱 하나 있잖아. 1차식인 거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어요. 꼭 넘겨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라고 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에 뭐 했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 푸는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이렇게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정리를 해주고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일단 넘겨 보시면요.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한다. 2x 빼기 x, x고요. 5 플러스 1, 6이고요. 얘는 이미 뭐 x로 정리할 게 없네. 그래서 얘는 뭐다? x는 6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섬이 어떻게 나타내냐? 자, 얘는 뭐보다? 6보다 작아. 그러면 4, 5, 1, 2, 3, 4, 5 이런 애들이겠지. 그럼 왼쪽으로 뻗어나가고요. 구멍은 뚫려있겠죠. 6보다 작으니까. 6은 포함 안 되니까.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와가요. 자, 이런 식으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로 정리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했으면 오늘의 거의 내용 마지막 1차 부등식을 푸는 걸 좀 더 자세히 봤었죠. 괄호가 있을 때, 소수가 있을 때, 분수가 있을 때.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줬어? 괄호를 풀어줬죠. 소수가 있을 때는 적당히 10, 100, 1000을 곱해서 정리를 쭉 했었고,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쭉 했었죠. 이거는 뭐 하면 되는데 뭐든지 하면 되긴 해요. 자, 그럼 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네요.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3x 더하기 3이 6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로 정리. 그러면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일단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 한 번 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3x 빼기 8x 마이너스 5x고요. 마이너스 4 빼기 6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5x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궁금해. 그럼 x의 범위가 궁금하면 어떤 조작을 해야겠어요? 요 마이너스 5를 갖다 치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반대되는 나누기 마이너스 5를 양변에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변 오른쪽도 계산해보자. 10 나누기 5는 2 마마 뿔이죠? 근데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라는 거 꼭 조심해라 라고 했었죠. 왜? 음수로 나눴잖아. 마이너스로 나눴잖아.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x는 2보다 작고 나갔다 부등호 방향 바뀐 상태.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 답 안 돼요? 안 돼. 부등호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가 있을 때는 어찌해라? 10, 100, 1000 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0.4, 0.3, 0.2, 2.1 이런 소수들이 있어. 적당히 얼마 곱할까? 10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 모든 곳에다가 다 10을 곱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얘를 해주시면요. 0.4x 한 번씩 그냥 쭉 할게요. 각각 모두 10을 곱하면요. 4x 더하기 3, 2x 더하기 2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 뭐야? 똑같아.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요. 4x 빼기 2x는 얼마야? 2x. 21 빼기 3은 18. 근데 우리는 x의 범위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 2를 갖다 치워야 되는데 얘는 곱하기니까 양변을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그럼 18 나누기는 18 나누기 2는 얼마다? 9다. 근데 부도곱하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음수로 나눌 때,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곱할 때만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x는 9보다 크거나 같아요. 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가 있어요. 이렇게 6분의 1, 30분의 1, 5분의 1. 아, 원래 첫 번째 문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좀 짧은 걸로 했어요. 얘는. 그럼 이렇게 분수가 3개 있을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얘는 6, 35의 최소 공배수는 30 곱하기 30을 각각 모두에게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시면 그냥 바로 할게 했으니까 궁금하면 다른 지난 영상 보세요. 얘는 30을 각각 곱해주면요. 5x 더하기 1은 6x보다 작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똑같아.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러면 뭐시오? 얘도 바로 계산하면 5x 빼기 6x 마이너스 x고요. 1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럼 x는 요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잖아. 그러면 양쪽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마뿔에서 없어지겠지.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요. 우변도 똑같이 마마뿔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얘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요? 왜?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했었는데 여기 중에 한 문제 나온다고 미리 얘기했고요. 얘는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두 달 정도 배운 내용이고요. 이번 수행평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수행평가는요 20점 만점이고요.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 있죠.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이라던가 그런 문제들, 연습 문제들 있죠.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필기로 같이 했던 거. 그 숫자 안 바꾸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일단 첫 번째, 열심히 필기했던 내용 있죠. 열심히 필기했던 내용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얘는 어떤 식으로 했구나 라는 거 기억 되살리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억 되살리고 싶으면 방금 영상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영상 속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필기했을 때 같이 풀었던 문제, 교과서 문제 말고 영상 속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많다 하시면 각 유형별로 한두 개 정도는 한번 풀어봐. 진짜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낼 예정이거든요. 꼭 연습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다 안다,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행평가를 위해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쭉 갈 거잖아. 그런 분들은요, 개인 문제집 풀면서 실력을 높이셔도 됩니다. 이번 수행평가를 위해서는요, 요거 1번, 2번은 반드시 해주시면 그래요. 이번 수행평가는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한테 주저없이 질문 꼭 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까지는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봐요.